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에 오르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그리고 내려온 이후에는 스트레칭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두꺼운 옷 한 벌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음주 후에 등산을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 환경에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 치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치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치질,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볼일을 볼 때마다 휴지에 피가 묻거나 항문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항문 질환인 치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치질,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공개한다. 말 못할 고통, 치질의 모든 것.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인 좌식 습관과 과도한 인스턴트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치질이라고 한다. 치질은 한국인의 약 75%가 경험하는 항문 질환이지만 숨겨야 하는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문제는 치질 증상을 방치할수록 위험해지며 재발률 또한 높다는 것인데,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인 치질, 원인과 치료 과정, 그리고 예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다. 치질은 치액과 치열, 지루 등 항문 주위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치질이라고 표현하는 증상은 대부분 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액의 대표적인 증상은 출혈과 탈출 증상입니다. 내치액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1도에서 4도로 나눠지며 정도가 진행될수록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느껴지는 심한 통증은 혈전성 외치액이거나 감돈치액입니다. 치질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전문의와 꼼꼼히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문진과 항문 수지 검사를 통해 항문 상태를 파악하고 항문 직장경 검사를 시행해 실제 항문 질환을 확인한다는데, 우선 문진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진표를 받아 환자가 질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병상과 과거력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구두로 질문을 할 때 자칫 빠뜨릴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찰실에서는 진찰대 옆으로 누워 진찰을 받고 항문 수지 검사를 시행한 후 항문 직장경으로 항문 안쪽의 병변을 진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배변하는 자세를 취해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질 초기 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법인 식이요법이나 온수좌욕, 약물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는 경화제 주사요법과 고무링 결찰법이 있다는데, 경화제 주사요법과 고무링 결찰법이 있는데, 경화제 주사요법은 국소 마취 하에 치액 조직을 굳게 만드는 경화 약물을 주입하면 혈류가 차단되면서 출혈이 멎고 문제되는 치액 조직을 항문관에 고정시켜 탈출을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링 결찰법은 빠져나온 치액의 뿌리를 고무링으로 묶어 놓으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괴사를 유발해 늘어난 치액이 떨어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치질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통해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항문 피부와 직장 점막을 보호하고 치액 조직만을 제거하는 점막하 결찰과 절제술이 있다고 한다. 치액이라는 병적인 부분을 부족하게 절제해서도 안 되지만, 항문 쿠션이라는 구조물은 항문 안쪽에 고유 역할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쿠션 조직을 과하게 절제함으로써 오히려 수술 후 후유증이 남게 돼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치액 수술은 부족하게 절제해서도 안 되지만 과다하게 절제해서 후유증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번 진행된 치질,
치료 없이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데 부끄럽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제는 악화되기 전에 치질 치료를 받길 바란다. 류광석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치질의 원인은 뭡니까? 치질이란 항문 안에 정상적으로 항문을 닫게 하는 점막하 조직, 항문 쿠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자극적인 원인에 의해서 늘어지면서 출혈, 탈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핵의 원인은 남여공이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배변 습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변비와 설사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변비와 설사를 앓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앉아 있거나 그리고 서서 근무하는 분들도 항문에 부담을 주어 치질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향신료가 많이 든 고춧가루나 겨자가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 않고, 지나친 음주도 항문에 좋지 않습니다. 향신료는 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변 시 항문을 직접 자극을 하게 되고, 지나친 음주는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임신과 출산이 커다란 원인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장을 눌러서 변비를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서 항문에 우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분만 시 과도한 힘을 주는 것이 또 치질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치질 수술 후에는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2주간은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는 절대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 시 통증이 약 1주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화약이나 먹는 약으로 충분히 조절이 되며 약 1주가 지나면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입역이나 샤워는 수술 후 그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그리고 배변 후에는 항상 따뜻한 물로 깨끗이 세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배변 습관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배변 시에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항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꼭 거르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깨끗이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봄날에는 졸음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졸음운전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졸음이 쉽게 오기 때문에 가끔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하고요. 차 안에 껌이나 오징어 같은 씹을거리를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가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